승무원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고유 의심이 있다. 훔쳐간 의심이 있다. 여기 시멘트벽인 것 같은데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거든요? 풀 충전하고 퇴근을 해갖고 태워놓은 상태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시고? 복불복이었겠죠. 네, 요즘 기름값이 하도 비싸다 보니까 남의 연료를 훔치는 기름 도둑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정경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차해둔 화물차에서 기름이 사라진다고 하던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요? 네, 저희도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거의 199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기름을 어떻게든 싸게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남의 화물차 아니면 남의 차량에 호스를 꼽아서 기름을 훔쳐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CCTV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기름을 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새벽 2시 정도였는데요. 이 새벽 2시에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없으니까 몰래 와서 이제 본인의 차를 주차를 해놓고 그 화물차에 호스를 연결을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주차된 차가 자기 차량. 네, 본인 차를 가져와서 그 화물차에 호스를 꽂고 다른 쪽 방향은 본인 차에 꼽아가지고 이게 펌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호스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꼽아가지고 기름을 털어가는 그 한 70리터 정도 털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차면은 보통 이제 기름들이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기름통이라고 하죠. 그런 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일반 승용차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와서 이제 바로 뽑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이런 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화물차 주유통에는 이제 시건 장치라고 잠금 장치를 따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이. 근데 그렇게 잠가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시고 털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기름이 털렸으면 기름이 털린 피해뿐만 아니라 이 잠금 장치를 수리하는 비용까지 본인들이 직접 내셔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잠금 장치라는 게 기름을 누가 마음대로 열어서 뚜껑 열면 그냥 바로 빼가지 못하게 자물쇠 같은 걸 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물쇠를 달아놨는데도 망치나 이런 기구 같은 걸로 부시고 이거를 털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화물차가 한 몇 리터 정도 원래 담겨 있는 건가요? 이게 화물차 또 사이즈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70리터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다른 건설기계 같은 것도 도둑을 맞았던 케이스를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기계 같은 경우는 200리터 정도 기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 말로는 꼭 기름을 가득 채워놓은 날 다음 날 와서 이렇게 털어놓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와, 귀신같이 그걸 또 어떻게 안 해요? 그때도 기름값이 한참 이제 오를 때여가지고 풀 충전하고 퇴근을 해갖고 태워놓은 상태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시고 꽉 찬 거를 그렇게 복불복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얻어 걸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건설 기계를 턴다니 이건 또 어떤 발상인가요? 그 기계는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화물차나 승용차처럼 이렇게 주행을 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도로 아스팔트를 정비하는 이제 주행을 하지 않고 이제 현장에만 있는 이런 기계였는데요. 그 기계에도 주유통이 이제 밖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차고지에 그 해당 기계가 한 3, 4개 정도 있었는데 밤사이에 도둑이 와서 그 3, 4개 장비를 모두 털어가서 한 그날 그 차고지에서 털린 기름만 500리터 정도 되고요.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꽤나 피해가 많이 발생을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기름을 털어가면 뭐 CCTV에 번호가 찍힌다거나 하진 않나요? 이것도 저희가 조금 놀랐던 부분인데요. 우선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그 찍히는 경우도 흔치 않고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본인들의 차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차나 아니면 그런 차들을 갖고 오는데 번호판을 가리고 온다고 합니다. 번호판을 가려서 CCTV에 찍혀도 누군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도둑들이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잡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진짜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지르네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털어간다고 합니다. 와, 사장님들은 그럼 이런 걸 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났던 이제 운전자 사장님들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대비를 할 수가 없다. CCTV가 있어도 잡기가 쉽지 않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는 아예 주유를 조금만 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대놓을 때는 네. 기름 거의 없이 대놓고 네. 진짜 일할 때 직전에 네, 기름 그렇게 채우는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가득 채워놓으면 다 털어가니까 손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건 장치를 네. 자꾸 부시니까 이게 또 장비마다 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부품도 되게 싸지가 않더라고요.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이 부품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차들도 있어서 오. 차라리 부시고 털어갈 바에는 네.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이 시건 장치를 수리하는 비용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심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뭐 70리터 털어가면은 한 현금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근데 70리터는 한 20만 원 그쵸. 정도 피해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보다 만약에 적게 채워놨으면 부스느니 그냥 기름 조금 가져가라 네. 이런 심정이겠네요. 약간 자포자기 하신 심정으로,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걸 잡아보실 생각은 안 하셨냐. 그래서 어떤 한 사장님은 굉장히 오래전에 3, 4일 정도 잠복을 해서 이 도둑을 직접 잡으셨다고 네.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랑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또 낮에 일을 나가셔야 되니까 그냥 오늘 하루 일당 버렸다 셈치고 털어가도 그냥 액땜했다 이러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 이렇게 화물차나 장비들을 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야간 절도인 건데 더 대담한 범행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히 차량이나 아니면 장비에서 이제 기름을 털어가는 거를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한 모텔에 지하에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 연결을 해서 기름을 털어가려고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을 찾았는데요. 와, 이거 영화 아니에요, 영화? 네, 진짜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 폐 모텔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네. 갱도가 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60cm 정도 되는 땅굴이었고요. 실제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인데 그 길로 7m 정도를 파서 그 모텔 앞에 송유관이 지나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연결을 해서 기름을 이제 절취하려고 했다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니, 모텔 지하에 진짜 영화처럼 네. 땅굴을 파서 그것도 7m나 길게 파서 7m면 꽤 길거든요, 네, 땅굴. 맞습니다. 그거 전부 다 수작업을 해서 네. 옆에 다 치고 무너지지 않게 네. 그걸 다 해냈다는 거죠. 그 갱도를 실제 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다 아예 길처럼 만들어 놨었고요. 그 지하 자체도 이제 폐모텔이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가서 그렇죠. 굉장히 약간 흉가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실은 보통 이제 바닥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갱도를 만들기까지의 그 길을 이렇게 판자를 대어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다 설비를 해놨더라고요. 진짜 딱 작업장처럼 만들어놨나 네, 보네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텔 지하에 땅을 파면 송유관이 바로 옆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되게 네. 의문을 갖고 취재를 했던 부분인데요. 모텔 앞에 보면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라는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 아. 여기 송유관이 묻어져 있다라는 팻말이 있었고 네. 실제로 그 지역 자체에 한 3, 4년 전에도 한번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었더라고요. 이렇게 주유소에서도 한번 기름이 털린 적이 있었고, 또 다른 모텔, 지금은 네. 폐업한 모텔이지만, 다른 모텔도 어떤 이제 일당이 임대를 해서 거기를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한 9개월 정도 땅굴을 파서 송유관 절취를 하다가 걸려서 지금은 징역형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곳들을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 모두 똑같았던 게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라는 이렇게 팻말이 있어서 그걸 보고 알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해놓은 걸, 아, 여기 송유관이 있구나, 네. 라고 확신을 하고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야, 이거 사실 멕시코에서 그런 일들 많거든요. 네네. 들이나 논 같은 곳에 송유관이 쭉 길게 깔려 있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지켜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범죄들, 막 기름도둑들이 엄청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이게 지금 네. 아무리 기름 대란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저도 영화에서만 봤지 그쵸. 실제 처음에 모텔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갱도를 발견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네. 보일러실인데 여기 어디로 냈나 보다.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한창 이제 송유관에 이상이 없나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나와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다 덮어놨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PD님이 빨리 와보라고 하셔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갱도 입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저도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시멘트 벽인 것 같은데 손바닥 자국도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 송유관까지는 파이프를 연결하지 못했다. 네, 연결을 네. 시도하려다가 네. 이제 다행히 그 전에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전에 들켰군요. 네, 성공은 하지 못했고 네. 이제 기름 유출은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송유관에 그냥 파이프를 대기만 하면 바로 기름을 빼갈 수 있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장비를 따로 이제 그런 네. 일당들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제 경찰도 이게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은 잘 모르잖아요. 그쵸. 송유관이 뭐 팻말이 있어도 거기 송유관이 묻혀 있는지, 그리고 땅굴을 어느 방향으로 파서 어떻게 송유관에 천공을 해서 연결을 해서 그쵸. 이걸 뜯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한 명이 한 범행이 아니고 여러 이제 뭐 전문 일당들이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 송유관 유속이 너무 빠른 데를 뚫어버리면 그쵸. 팍 터지면서 난리가 날 텐데. 굉장히 큰 자칫하다간 사고도 그쵸. 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기름 유출은 없었나 이렇게 와서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국에 송유관이 다 깔려 있잖아요. 이걸 물리적으로 사실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전국에 저희가 이제 그 대한송유관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람 혈관처럼 네. 송유관이 이렇게 쭉 전국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에 있는 현장들을 각각 가보면 이렇게 다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노린 범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시. 여기 가니까 송유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 이렇게 지나가요? 네. 네. 고유 의심이 있다. 아, 훔쳐간 의심이 네. 있다. 그 확인 구착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는 송유관 지나가는 쪽으로 이제 타본 거고. 혹시 뭐 이상이 있나?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범인들은 안 잡힌 거죠? 네, 그 모텔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인근 CCTV 같은 걸 특정을 해서 용의자를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화물차나 뭐 기계 하나에서 이렇게 기름을 뽑아간 그런 게 아니고 좀 조직적으로 한 범죄이고 또 이게 7m나 판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작년 여름부터 이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꽤 오랜 동안 조직적으로 범죄를 기획한 정황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전력으로 지금 이 범인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름 도둑 이야기 정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 채널A 제보를 검색하시면 저희 현장 카메라 팀에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